네, 2023년 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UAE의 위협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거를 UAE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민주당의 국제정치 감각을 한심하게 봅니다. 우선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아크 부대, 한국군 부대죠. 방문해서 형제국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현정 대변인은 외교 참사다. 해외 순방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라고 했더니 국익을 깎아먹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란을 군사적 위협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란과의 긴장감을 키워서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크 부대가 왜 UAE에 가 있는가? 아크 부대라는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윤 대통령을 맞았던 UAE 대통령, 이분이 2010년에 대한민국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부다비에 왕세제, 왕이 있는데 자기 형이 왕인데 그 왕의 동생으로서 그때 왕이 중풍 뇌출혈로 쓰러졌었죠. 그래서 동생인 그가 실질적으로 왕이 죽지 않았으니까 왕세제, 정확하면 왕세자라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세자인데 세자라고 많이 언론이 얘기하네요. 그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군사협력단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명박 시절이죠. 그래서 뭘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한국 특전사가, 육군 특전사가 UAE에 와서 대통령 특별경호사령부와 특수전 학교에서 교육을 좀 해달라 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양반이 왜 대한민국에 왔는가 하면 그때 지금 UAE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한국 원전을 UAE 원전을 한국이 따서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 잘했죠. 네, UAE 원전을 땄습니다. 프랑스를 제끼고 일본을 제끼고 두 나라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한 40% 정도 싸게 들어가서 만들었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연이 생겨갖고 이 왕세제가 한국에 와서 특수전 부대를 좀 보내주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 경호실을 하고 특수전 요원을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아크 부대가 한 150명 정도가 지금까지 파병돼 있는 겁니다. 아크란 뜻은 아랍어로 형제란 뜻입니다. 지금 UAE는요, 우리를 좀 섭섭하게 한 게 제가 T50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T50을 한국에 UAE에 팔려고 노력했을 때 UAE가 한참 제품은 우리께 좋은데 결론적으로 값비싼 이탈리아 아이로마케 M388인가? 그걸 사버렸죠. 되게 섭섭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의 기술력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비행기는 우리께 좋죠. 근데 훈련기 치고는 너무 좋으니까 훈련기를 쓸 거니까 그걸 사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은 우리께 압도적으로 오니까 한국 걸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자기네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근데 UAE 군이 약하거든요. 특수전 요원을 교육시켜달라 그래서 해군 특전단 UDT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육군 특전사가 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게 아크 부대입니다. 형제 부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하고 UAE는 군사동맹은 아니에요. 한미가 군사동맹이고 그 다음에 지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간다 그러는데 이게 군사동맹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외교 관계입니다. 그 거의 준 군사동맹이죠. 이렇게 부대를 서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술 전략을 배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우는지를 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UAE는 지금 한국에서부터 많은 방산물자를 이미 천궁2가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추가로 뭐 K2 흑표전차도 간다 그러고 하니까, 이 무기를 수입한다는 건요, 군사동맹 다음으로 군사적으로 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는데, 그 러시아가 소련이 과거 북한하고 우호조약을 맺어갖고 상호 방위 내용이 있는 그러한 그 우호조약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많았는데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갚지 못하니까 자국산 무기를 가져가라, 기술을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기술을 갖고 와서 S-300 미사일로 천공을 만들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로 우리의 현무2가 되죠. 4도 만들게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무기를 갖고 와서 그게 북한 무기하고 같으니까 이제 작전적으로 연습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러시아에 가 있던 우리 무관이 권영애 씨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안기부장을 했는데, 그분이 해군 대령으로서 러시아 무관으로 가 있던 윤재덕이죠. 그분한테 시킵니다. 뭐냐? 야, 지금 대한민국이 러시아 무기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는 거의 동맹이란 건데, 러시아가 북한하고 상호방위조약 맺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 뭘 파기시켜라 그랬더니, 그걸 열심히 그분이 설명을 했더니 러시아가 북한과 유지해 오던 우호조약을 파기합니다. 나중에 새로 맺는데 거기에는 상호 방위 내용이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UAE에 군대를 보내고 무기를 판다는 거는 지금 상위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지만 맺은 거와 진배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가 UAE에 분수 물자를 제공하고 군대를 보내서 특전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란하고는 서로 어긋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란은 북한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북한의 돈줄 중에 하나가 이란이고요. 이란은 자기네 필요한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기부가 국정원이 이 이란에 나와 있던 북한의 미사일 관련자를 귀순시켜서 이제 비공개 속에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엘리트더만요. 국제정세도 잘 알고 이란에 있다가 이란에 북한 미사일 기술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비공개 그런 탈북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예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남북으로 통일이 됐다가 꼭 그게 어떤 통일인가 하면 문재인식 통일이었죠. 그냥 종전선언하고 그냥 합쳐놓고 난 다음에는 양쪽이 섞이니까 하도 싸워갖고 갈라놓은 건데 이거 없애버리니까 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거기서 지금 반군이 후티 세력인데 이들을 지원하는 게 이란입니다. 후티 반군이 워낙 세가지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중동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후티를 치고 있어요. 자, 작년 1월 17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집트로 가가지고 한국 전차를 뭐 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덜렁 판다고 발표했었죠. 그때 김정숙 씨는 살짝 빠져나와서 피라미드 관광을 했었죠. 또 왜 갔느냐? 그 시비가 많았던 바로 그 방문입니다. 그때 이제 그 가기 전에 UAE를 갔는데 1월 17일이죠, 작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갔을 때 윤 대통령을 맞아준 UAE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2010년에는 왕세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아크 부대를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왕세자로 있다가 작년 말에 자기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UAE라고 하는 나라는 7개 에미리트라고 하는 7개
토호국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이 토호국은 각각 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센 나라가 아부다비입니다. 두 번째가 두바이, 뭐 그렇게 해서 7나라가 있는데 아부다비의 왕이 UAE의 대통령이 되고 두바이의 왕이 UAE의 부통령 겸 총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는 아부다비의 왕세자였죠.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UAE 전체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맞은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분은 10년 전부터 한국을 와왔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압니다. 그럼 그가 작년에 왕세자로 있었죠. 그리고 그가 있던 아부다비에서 바로 한국 원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 못하게 하고 또 수출을 해야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궤변을 폈었죠. 그래서 그 UAE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왕세자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때 못 만나요. 그때 보도를 보게 되면 그 왕세제가 뭐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까 그날 후티가 UAE로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금 그 UAE는 사드를 자기 돈 주고 산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자기 방어해서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거고 우리 성주에다가 여긴 돈 주고 샀어요. 미사일 날라오니까 사드를 사서 그걸 맞춰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파편이 떨어져서 뭐 근로자 몇 명이 다쳤다 그랬습니다.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난 겁니다. 못 만난 겁니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 안 하고 전 나중에 디펜스 위크인가 외국 잡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드가 실전에서 최초로 발사됐다. 근데 격추했다 이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문 대통령이 그 후티의 미사일을 맞을 뻔도 했어요. 후티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현정 대변인이 저렇게 한가한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부다비 어디가 폭격을 받거나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정치가 뭐고 안보가 뭔지 모르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벌써 문재인 대통령 목숨을 노렸던 게 후티고 후티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에 맞서기 위해서 UAE하고 사우디가 연합국군을 만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한국이 지금 들어가서 계속 경제, 군사, 원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과거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방향을 잡고 이란하고 가서 400억 달러의 MOU를 맺었다가 거의 공수표가 돼버렸죠. 이란하고는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북한하고 너무 가깝고 그리고 역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이란 문제가 나오면은 이란 사람들의 의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제재에 동참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쨌든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건 미국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데 한국이 끌어들이고 UAE나 사우디 문제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그나마 무언가 팔 수 있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UAE와 하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윤 대통령이 아크 부대 가서 UAE의 적은 이란이고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이다. 확실하게 얘기한 건 잘한 겁니다. 뭐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민주당 이런 세력에서는 뭐 외교 참사다 그러는데 참사가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줄 서는 게 잘하는 외교가 아니에요. 옛날에 양손에 떡 들고 하나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꽃놀이패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자는 거야. 이러니까 종전선언, 평화선언 해갖고 뭐 통일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말아먹자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나 민주당을 하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UAE 적은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 확실하게 제대로 정리한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